오늘도 어제 이어서 창세기 2장 16절부터 대략 2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다가 시간이 되면 대략 그냥 거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장 16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저를 숨기고 2장 16절 바예차브 아도나이 엘로힘 명령하셨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저거 확대를 하면요, 바브 파탁 다기시 포르테, 이게 바브 컨젝티브 임퍼펙트의 기본적인 형태인데, 여기서 이 다기시 포르테가 생략된 이유는 어제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문법을 가르칠 때는 이런 식으로 하겠어요. 맴이죠. 그 다음에 바브, 이렇게 합하면 뭘까요? 물, 이렇게 읽으시잖아요. 물로 코와 이를 닦는다. 이런 사실 이거 외에도 더 있긴 한데요. 되게 이게 이제 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밑에 유성 쉐바가 오는 경우에 이렇게 유성 쉐바가 오는 경우에 본래는 여기에 다기시 포르테가 와야 될 자리지만 이 다기시 포르테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곤 했습니다. 암기하기 쉽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바로 이제 이 케이스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바브 파탁 다기시 포르테하고 그 다음에 이게 당연히 동사하고 동사 중에서도 소위 이톨폼, 제가 그 imperfect란 말 대신에 이톨폼이라고 하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제 문법 이제 새로운 그 통시적인 방법이죠. 통시적인 연구에서 문법을 설명할 때 히브리어도 고대에는 시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제의 흔적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프로토케나닛의 흔적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텔 아마르나 문서입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이집트로 넘어간 그 외교 문서에 아카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아카드에는 몸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카드의 특징이 그렇죠. 근데 그걸 통해서 히브리어 온 가나안어를 추적을 해보니까 이 온 가나 히브리어의 모어가 되는 온 가나안어에도 시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제 중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과거 시제라는 거죠. 과거 아우리스트 시제의 형태가 뭐냐면 지금의 히브리 형태로 얘기하자면 이톨 형태였다는 거죠. 보통 이제 카타를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동사 연습할 때는 여기에 접두어 앞에 요드가 붙어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소위 미완료라고 하는 imperfect라고 하는 미완료 형태와 똑같은 거죠. 근데 본래는 이 형태도 과거에는 과거로서 아우리스트 형태로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미완료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최근의 연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이거 미완료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이톨폼이다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나오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이 접두어는 소위 미완료, 저는 이톨폼의 접두어이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 이제 차브가 남게 되죠. 이 형태는 우리가 추론하는 게 주로 이제 히브리어는 세 개의 철자로 구성되기 때문에 뭐가 생략됐을까 하면은 가장 이제 가능성 있는 게 헤이 바브, 라메드 헤이 동사로 볼 수 있죠. 자바가 되는 거죠. 자바는 명령하다라고 볼 수 있죠. 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음의 흔적을 보니까 카, 텔 하고
이 에 자리에 다기시 프로테가 와야 되죠. 그렇지만 여기에 다기시 프로테가 와야 되고 여기에 와야 되지만 뒤에 라메드 헤이 이게 아포페이티드 헤이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차바의 PL 형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우리가 그 히브리어 파싱을 할 때 동사가 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혹시 동사 이런 동사가 나오면 가끔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여호와라고 번역한 것은 주라고 번역하기로 했죠. 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명령하셨느냐? 아담에게 명령하셨죠. 아담에 대해서 그 아담에 대해서 여기 정관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은 처음 나오는데도 바로 이제 정관사 아담에게 정관사가 붙었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고유명사에는 정관사가 안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정관사 붙었습니다. 물론 히브리어가 반드시 고유명사에 정관사 안 붙는다 이렇게 100%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면 고유명사로 알고 있는 아담에 정관사가 붙었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죠. 다분히 이게 보통 명사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거죠. 보통 명사로서는 아담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에 대해서 대하여 명령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레모르 처음 시간이니까 좀 설명을 할까요? 그 히브리어 의문론을 잘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편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아마르 동사죠. 아마르 동사와 그다음에 전치사 르가 결합한 거죠. 보통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사 연계형, 인피니티브 컨스트럭트 형태를 보게 되면 크톨 이런 형태잖아요. 크톨로 연습하게 되면 크톨 이게 인피니티브 컨스트럭트 폼이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아카드 공부하실 기회가 있으면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추론이 가능한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로 하면은 본래는 이게 됐겠죠. 이렇게 의모르가 돼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알렙이 홈이라는 거 아닙니까? 홈은 주로 그러니까 그 합성 쉐바를 취하는 경우가 많죠. 이 홈마다 어떤 합성 쉐바를 취하느냐? 예를 들면 하텝 파타그도 있고 이거 하텝 세골도 있고 그 다음에 하텝 카메츠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경우 중에서 그럼 어떤 하텝을 취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알렙 같은 경우는 세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에모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모르는 인피니티브 컨스트럭트 폼이다. 부정사 연계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이 결합을 한단 말이에요. 레와 알렙이 이제 서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유성쉐바죠.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유성쉐바입니다. 그 설명은 혹시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꼭 유성쉐바가 돼야 되는지. 이렇게 유성쉐바끼리 결합을 하게 되면 앞에 있는 유성쉐바와 뒤에 있는 유성쉐바 사이에 상호 발음상 일치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일치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단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앞에 있는 유성쉐바가 단몸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할까요? 지우개 잠깐 지우고요. 지우개 아니었네. 예. 그럼 앞에 있는 유성쉐바는 뒤에 있는 모음과 상하는 모음으로 단모음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에 사운드죠. 당연히 에 사운드면은 에 사운드에 상응하는 단모음은 당연히 세골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발음상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속되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죠. 레모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꾸 사용되다 보면 레모로 이렇게 뒷말에 사용되다 보면 뒤에 있는 이 반모음이죠. 완전한 모음이 아니죠. 이 반모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말을 빨리 하다 보면 반모음이 약해져서 거의 그 모음의 음가를 소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음가를 소실해서 남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음가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대개는 알렙이 약해서 거의 묵음처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있는 알렙과 이제 앞에 있는 라메드 그리고 세골이 이렇게 합해져서 마치 이게 장모음처럼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세골이 잠깐 지우겠습니다. 앞에 있는 세골이 체레로 바뀌게 됩니다. 체레라는 장모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레모르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죠. 나중에 이제 이 아마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가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 여기까지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레모를 이렇게 되면 우리말로 말하기를 이렇게 보통 번역하면 됩니다. 항상 앞에 이 레모르라고 하는 부정사 구가 나오는 경우에는 앞에 말하는 것과 관련된 동사가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명령하다. 이거 말하는 행위죠. 말하는 행위. 무슨 말을 했느냐. 구체적으로 그 구체성을 얘기할 때 항상 이 구가 나타나게 되죠. 뭐라고 말했느냐. 그러면 당연히 이 뒤에 나오는 절은 어떤 절일까요? 네. 직설법이 됩니다. 직접 화법이 되는 거죠. 간접 화법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말로 많이 한다면 당연히 이런 따옴표로 할 수 있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말씀하셨느냐 하는 실제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번역한다면 따옴표 하고 이렇게 이 말을 여기에 나타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히렉,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포르테에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미인에서 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뭐로부터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 게 뭐뭐로부터 이렇게 또는 뭐뭐 중에서 또는 뭐뭐보다 비교급을 할 때 뭐뭐보다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 전치사가 바로 미인이란 전치사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뭐뭐에도 가능합니다. 장소의 어떤 장소를 가리킬 때 뭐뭐로부터가 아니고 뭐뭐에도 사실은 가능하고요. 다양한 번역들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아마 뭐뭐 중에서라고 봐야겠죠. 모든 여기서는 에브리가 되겠죠. 모든 종류의 나무들 중에서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헤이 파탁 다시포르테 이걸 보니까 이건 관사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남은 거는 이제 간이니까 간이 뭐냐? 우리가 정원 또는 동사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 뉘앙스는 울타리로 둘러싸서 구획된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정원의 모든 나무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 조금 더 의역하면 그 정원에 있는 모든 나무들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아콜이 나타났는데 이런 형태는 그대로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콜은 부정사 절대형이죠. absolute. 인피니티브 앱솔루트 형태가 아오가 이제 바로 그 특징이죠. 기존 문법 할 때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칼 동사의 칼 스템의 인피니티브 앱솔루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단독으로 나오지 않고 앱솔루트, 인피니티브 앱솔루트가 이렇게 먼저 나오는 경우에 뒤에 이제 본동사가 나오겠죠. 이런 경우는 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 나오네요. 이런 경우에는 주로 강조가 많죠. 강조. 그리고 이 앱솔루트가 뒤에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연속적인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가 주로 많은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서 뭐 강조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 강조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야 된다 이런 의미의 강조라기보다는 먹어도 된다. 그런 허용의 강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모든 이 정원에 있는 모든 종류의 나무로부터는 먹어도 된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칼동사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떤 경우는 여기선 톡의 실룩 때문에 여기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체례가 되었죠. 그런 이제 뭐 그렇다 치고 왜 그러면 여기에 오가 왔을까? 알레브 그냥 페이 알렙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첫 번째 오는 그러니까 동사 단어의 첫 번째 오는 단어를 가리켜서 페이 알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알 동사를 가지고 문법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첫 번째를 나타내는 이제 페이 알렙이라고 그러는데 이 페이 알렙에서 오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임퍼펙트 카탈 이털 폼에서 오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뭐 애가 올 수도 있고 또는 심지어 아가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문법 책에서는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수업 중에 그때 우리 선생님한테 누가 이제 질문한 게 아니고 선생님이 질문했는데 제가 했던 대답인데요. 저는 이제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히브리어가 보통 이제 그 어족을 구분하자면 북서세모에 속하거든요. 북서세모. 근데 같은 북서세모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가리더입니다. 우가리더. 근데 이 우가리더의 알파벳이 30개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근데 이 첫 번째 알렙에 해당되는 이 알렙에 해당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 알렙이 왜 세 가지나 되느냐? 모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알렙이 아 사운드가 나는 알렙이고요. 그 다음에 우 사운드가 나는 알렙, 그 다음 이 사운드가 나는 알렙이 있습니다. 저는 이 토칼은 아마도 고대에는 우 사운드의 알렙, 우가리더와 공유하는 거죠. 우 사운드의 알렙이 아니었을까? 우가리더처럼 그렇게 생각하고요. 원래 이제 우와 오는 동종 모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전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우와 오는 서로 익스체인저블 합니다. 서로 교환이 가능한 그런 모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가 종종 오로 변하는 경우가 있고 물론 아가 오로 변하는 캐나니 시프트라는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했더니 선생님이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정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저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17절로 넘어갈까요? 지금 18분. 뭐 새로 시작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됐는데 이제 일단은 16절 첫 번째로 인간을 그 에덴 동산에 두고 나서 첫 번째로 명령하신 거예요. 첫 번째 명령이 흥미롭게도 허용입니다. 금지가 아니고 허용입니다. 명령이 허용이라는 것 참 흥미롭죠. 그러니까 조금 더 지나치게 생각하면 아마 이것도 뭐 일종의 강요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일단 1차 명령은 허용이었습니다. 근데 2차 명령은 뭐냐면 금지입니다. 그게 이제 17절에 나타나고 있죠. 17절을 시간이 되는 데까지 우선 뭐 이거라도 보죠. 되는 데까지 하고 또 뭐 내일 하면 되니까 뭐 또 제가 지금 설교 중인데 뭐 설교 준비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끝나거나 내지는 뭐 더 이상 게시가 안 내려온다 하면 뭐 또 할 수도 있죠 오늘. 자, 이거 17절 저번 보도록 하죠. 메에츠 하다아트 토바라 로톡할 미멘누 히 메욤 아콜카 미멘누 모트 타무트. 자, 엄청난 또 그 금지 명령인데요. 여전히 여기에
이 형태를 보면 미인 전치사라는 걸 알 수 있죠. 원래는 이제 미인인데 이 그러니까 눈에 이제 모음이 없는 거죠. 모음이 없는 이제 눈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철자와 동화가 잘 되죠. 그래서 앞에 그 미콜 같은 경우에는 이 눈이 이거는 모음이 없는 거니까 무성 쉐바죠. 사르트 쉐바이기 때문에 음가는 느라고 하는 자음 음가만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제대로 된 모음과 그리고 자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음이 이렇게 그대로 동화돼 버린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미콜이었는데 이 경우를 보니까 여기에 동화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후음을 강하게 발음하기 어렵거든요. 후음 자체는 경음화도 안 되고 격음화도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도 뭐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지만 후음을 더 강하게 발음한 건 어렵습니다. 이 아이는 본래도 강한 후음임에 이거니와 이걸 뭐 더 강하게 뭐 눈이 동화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앞에 발음을 좀 장모음화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모음인 에로 장모음화 시켜준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인데 히렉인데 체레로 장모음화 시켜준 거죠. 여기에 다시포르를 찍지 못하는 대신에 그래서 메에츠에서 나무로부터 어떤 나무냐? 무엇을 아는 나무. 자, 다아트는 조금 어려운 변형이 좀 어렵죠. 원래 이제 야다라는 특수한 6개의 페이오드 동사 중에 하나죠. 이 야다라는 동사의 인피니티브 부정사 연경이죠. 이 변형 과정을 추적할 수는 있는데 그냥 오늘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거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피니티브의 앞에 뭐가 왔느냐 하면은 헤이 파타흐 다시포르테가 왔습니다. 관사가 왔죠. 그래서 명사화돼 버린 거죠. 이미 명사화돼서 선과 그리고 악, 법 그리고 악을 아는 나무로부터 또는 나무 중에서 부정어죠. 토칼 먹지 말아라. 다시 앞에를 이거를 짧게 반복해주고 있는 거죠. 똑같은 형태죠. 단지 이거는 미인에다가 대명사 전미어를 붙였을 뿐이지 사실 앞에 거와 똑같은 것을 반복을 해줍니다. 히브리어는 종종 이런 리던던트한 불필요한 반복이 좀 자주 나타나죠. 자, 아쉽지만 벌써 3분이나 지났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 하고 내일 다시 아니면 뭐 오늘 저녁이라도 이후에 후속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얼굴 잠깐 보여드려야지 별 뭐 자랑할 만한 얼굴은 아니지만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